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한 대통령 후보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이준석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저 올해로 정치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거를 도와봤고 그들이 꾸는 꿈에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성공적이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 분야에서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노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의 과제를 남을 통해서 실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 광장에 모인 오렌지색 물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전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파퓰리즘에 찌든 그런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파퓰리즘의 고리를 끊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는 청산해야 될 과거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권 여당이라고 하던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권력자에 대한 굴종적인 행태, 그 굴종적인 행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문명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청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구태를 청산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은 흡사 본인이 벌써 권력을 취득한 양 무자비한 전체주의의 길로, 일방주의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본인이 미래 권력을 참칭하는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망상 속에서 계엄을 터뜨린 사람
사람이 위험한 것처럼 벌써 권력을 득한 양 본인이 장악한 입법부에 더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드는 저 행태, 바로 우리가 독재자들에게서 봤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카드는 저 이준석과 함께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난 며칠간 국민의힘은 그들이 대권 승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파퓰리즘에서 구해낼 개인의 명분이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뭘 들고 나올까 하는 그런 당권 싸움의 본질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는 절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 팀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뽑아들여서 국민에게 선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들이 경선 절차를 통해서 뽑아놓고도 저 사람은 우리 대표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초적인 정당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세력에게 저 골리앗과도 같은 이재명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나가서 이재명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고 이재명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동탄에서도 그가 전략행차관 후보를 꺾고 여러분 앞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준석이 트라우마입니다. 이준석만 만나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지로 동탄을 골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동탄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저 잡아놓은 고기처럼 여기던 동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런 두려움했던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탄이 단순히 경기도 화성시 동쪽에 존재하는 동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이재명의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향점이고, 아무리 이재명이 동탄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청계광장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동탄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동탄이 되어서 들불같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3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황당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유권자를 속여가지고 표를 받아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 입 밖으로 그것이 나가기 전에 저는 필터링이 됩니다. 최대한 유권자에게 정직하려고 하고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대권 도전을 앞두고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들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그 비용이 연간 적게는 5조부터 15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 계획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고 기축공화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 할 것이 뻔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 40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40이 되면 보통 그 나이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40살부터 출마할 수 있게 해놨을까? 그런 가벼운 유혹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대사를 그르치지 말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불혹을 한참 지난 나이인데 그 작은 표를 가지고 장난치는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0살을 기준으로 제 위로 3천만 명이 있고 제 아래로 2천만 명이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2천만 명의 미래를 갉아먹어서 3천만 명의 표를 산다면 그것이 갈라치기인 것이고 그것이 미래를 좀 먹는 정치입니다. 이재명이 그걸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에서 찾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과학도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릴 때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자의 길을 갔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약속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자들을 최대한 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천병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가온 중국과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거창한 100조 200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AI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연구, AI 개발, 사업화를 위해선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본이 바로 우리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인재가 육성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 이준석 85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설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단 한 가지를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로서 나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이야기가 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랑 같은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 대구에서 상경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지하철 4호선 종점에 살던 그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그 아이가 국가가 만든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정치에 와서 정치적인 배경 없이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세상, 여기까지가 저의 서사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덩어리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가는 이 서사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준석을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딸이, 당신의 손자, 손녀가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아이에게 적어도 공정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열심히 하면 그 노력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곳에 줄 서지 않고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짓말하고 음주운전하고 자격사칭하고 이런 것에 연루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잘못된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저급한 비전을 보여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정당당하게 배운 대로 살아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에 기호 4번 이준석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30대 이준석이 큰 당을 이끌어가지고 선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준석이 아직 40대라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왜 당신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이끌었던 거를 왜 그런 것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왜 영국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노동당도 보수당도 젊은 당수를 세워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느냐? 토니 블레어가 그랬고 데이비드 캐머런이 그랬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안 된다는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절박한 마음속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40대가 이끌었을 때 더 융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정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자리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그들의 창의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낙담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 저한테 막연히 나이로 찍어 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덩어리의 크고 작음으로 저를 누리려고 할 때 저는 깊은 반발의식과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마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각자 계급장을 떼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바꿉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이는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진 만큼의 유세차도 없습니다. 고작 4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대 유세차면은 충분합니다. 왜냐? 다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다른 장소에서 모일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3명씩만 더 모이자 라고 하면은 지금의 3배의 인원이 모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3명씩 모이자 그러면은 9배,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통탄에서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아직까지 모를 겁니다. 동탄에서 불어왔던 그 바람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동탄에서 바람이 불던 것처럼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은 저는 이재명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다시 하겠습니까, 여러분?